2026년 63회 별지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0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건 별지사입니다. 자, 41회에서는요. 자, 사용권이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권은 우리가 이제 특허법을 공부하셨으면 이제 실시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특허는 무언가를 제조, 판매 뭐 이런 거 하는 걸 실시라고 표현하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상표법에서는 사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권이라고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어 정의가 다르니까요. 법률적 규정도 그렇고요. 근데 이 사용권이라는 거는 라이선스를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권리자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걸 라이센스라고 보통 하죠. 뭐 캐릭터 라이센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라이센스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지만 우리 상표법에서는 사용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용권에는 어떤 게 있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용권의 이 종류에 따른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용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실무적으로도 이제 권리자가 누구에게 뭔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거지만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했었는데 자, 침해 요건 기억나시나요? 침해 요건 중에 유상보정 재남. 자, 앞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 두 문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유상보정 재남 할 때 정. 자, 정은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되는데 정당 권한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소진이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권, 소진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 그 중에 이 사용권이 정당 권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침해 요건은 시험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사용권도 어쩌다 한 번씩 2차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1차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뭐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용권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용 사용권이라는 게 있고요. 통상 사용권이라는 게 있는데 전용 사용권은 이름에서 완전 전용한단 말은 이렇게 완전히 그쪽으로 완전히 바꿔서 쓰는 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용 사용권이란 말이 나오면 독점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권리가 세냐 하면 상표권자가 전용 사용권을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상표권자도 사용을 못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상표권자가 전용 사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설정을 해줬어요. 갑이라는 상표권자가 있었고 을에게 전용 사용권을 설정해줬는데 갑이 상표권자인데 상표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갑의 상표 사용도 침해에 해당할 정도로 전용 사용권은 그 독점력이 아주 강합니다. 거의 상표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전용 사용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뭐 자회사라든지 뭐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지 않고요. 특허에서도 전용 실시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특허는. 근데 전용 실시권은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걸 하거나 뭐 조달청 뭐 이런 거 할 때도 독점에서 써야 되는 부분들을 꼭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권리자이거나 아니면 전용 실시권자에게만 뭔가 기회를 줍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한 걸 나타내는데 전용이라는 말이 있고요. 전용 사용권. 그 다음에 통상 사용권은 이런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사용권은 한 명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사용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사용권은 쓰는 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의 큰 차이는 뭐냐면 전용 사용권은 독점할 수 있고요. 통상 사용권은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 사용권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역시 전용 사용권이 마찬가지인데 사용권이 있다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겠죠. 전용 사용권은 오히려 전용 사용권은 상표권자도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근데 통상 사용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은 전용 사용권도 그렇고 통상 사용권도 그렇고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갑과 을이 있다. 상표권자와 을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경우에 당연히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할 리도 없겠지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은 꼭 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구두로 해도 그렇고 특별한 요식행위, 어떤 형식적인 걸 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이제 계약이 있구나라만 따지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대항할 수 있고 뭔가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록을 받는 방법입니다. 등록원부에.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진 통상사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표권자가 딱 있는데 어떤 특정한 요건이 되면 상표권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사용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법정 통상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게 98조, 99조, 그 다음에 104조의 2라는 규정에 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에 실시권이 엄청 많습니다.
한 7, 8개 정도 될 텐데 상표에서는 사용권이 특허에서는 실시권이 엄청 많지만 상표에서는 딱 요 법정 사용권이라는 게 딱 법정 통상 사용권이 딱 3개입니다. 98조, 99조, 104조의 2. 요 3가지만 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법 규정도 그렇고요.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98조, 99조, 104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가지가 있구나.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간단하게는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권에 크게 2가지가 있고요.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 통상 사용권은 계약에 의한 경우와 법정 통상 사용권이 나눠지는데 법정 통상 사용권은 법으로 규정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자, 특허법을 좀 공부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되시고 처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냥 가볍게 그냥 언급을 드리면서 갈게요. 그냥 처음 들으시면 그냥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들으시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꾸 여러 번 자꾸 들으시면 익숙해지고요. 용어에 익숙해질 때 됩니다. 자, 전용 사용권 보면 자, 아까 독점적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 물권, 채권 이렇게 했는데 물권은 어떤 물건마다 어떤 독점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물권적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주물권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통상 사용권은 자, 이거는 중첩이 돼도 되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약간 다르죠. 이게 이제 독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약만으로 발생을 하고요. 전용 사용권은. 근데 통상 사용권은 아까 계약, 그다음에 법 규정에 따라 발생이 가능하다고 했죠.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지권, 어떤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사용권은 쓸 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중복해서 있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전용 사용권은. 그러나 통상 사용권은 가능하다. 여러 명이어도 되죠. 그 다음에 서브 라이센스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하청 주듯이. 상표권자한테 동의만 받으면 전용 사용권은 통상 사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가능합니다. 대신 자기가 독단해서 할 수는 없어요. 원래 상표권자가 아무리 전용 사용권을 줬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통상 사용권은 하여튼 사용만 할 수 있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질권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자, 등록의 효력입니다. 등록. 자, 등록의 효력이라고 되는데 여기 대항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의 효력 발생은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정 계약 또는 설정 계약이나 법으로만 해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제3자가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상표권이 만약에 이전됐다면 사용권도 같이 이전되나요? 그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등기부등본 같은 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빨리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야지 대항 요건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안 배우셨다면 잘 모르실 거고 조금 아신다면 또 배우신다면 그걸 들어보시게 되는데 대항 요건이라는 게 됩니다. 그럴 때 등록원부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사용권의 효력은 원래 있지만 발생만 해도 그런데 제3자 상표권이 이전을 했다든지 뭐 했다 하더라도 나는 사용권이 있으니까 이거 상표를 쓸 수 있고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이 가능해 이런 것들이 어떤 대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의 효력이라는 거는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용권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전용 사용권과 뭐가 있다고요? 통상 사용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 계약만으로 전용 사용권은 발생하고 통상 사용권은 설정 계약과 법 규정에 따라 법정 통상 사용권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등록은 대항 요건, 제3자 대항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또 최근에 또 이게 판례가 또 나왔어요. 2025년 초에 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3자라는 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해가지고 판례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1차 시험에 나올 확률이 또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사용권 요 개념 라이센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허나 디자인에서는 실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오늘 힘드셨죠? 그렇게 힘드신 어떤 피로가 내일의 웃음이 돼서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40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